자, 여러분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랑 같이 10일에 걸쳐서 민법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그냥 편하신 대로 제 수업을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볼 때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보시고 시간이 나시니까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보시고 와서 선생님 점수가 안 나와요 막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마라, 보지 마라. 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안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되게 범위를 좁혀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공부할 게 많지 않네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필요한 만큼만 알려드리니까 그 이상의 시험 문제를 대비하는 강의들에서 모의고사를 보시고 여러분들 점수가 안 나온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요번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의고사를 타 학원에서 자 2차를 5문제를 봤는데 제 공부를 하러 간 사람이 이 모의고사 5문제 중에서 2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문제는 공부한 적이 없는 문제가 나왔대요. 이게 뭐 팩트니까. 그래서 학생이 너무 불안하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고 안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게 3문제 안 나왔으니까 선생님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해요?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3문제를 못 썼어요.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보지 말라고요. 불안감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이 문제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학생 지금 점수 되게 잘 받았거든요. 점수 시험 되게 잘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다른 학원 모의고사 보는 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갔는데 선생님한테 안 배운 게 나왔어요. 안 나오니까 안 가르쳤죠. 근데 그걸 가지고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께서 타 학원 모의고사를 보고 선생님이 안 배운 게 나왔는데요.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시고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불안감이 생기면 시험 직전에 불안감이 생기면 그 불안감을 저한테 좀 선생님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다독여는 드려요.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 한마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지 말라고 했죠. 왜 보셔서 불안감을 키웁니까? 가르쳐준 것만 열심히 반복해서 보라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랑 같이 하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면 기출문제 보고 예상문제 보는데 예상문제가 되게 적어요. 예상문제가 적었는데 올해도 엄청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최신 판례까지 해서 예상문제들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만큼 범위를 예상문제를 했는데 그럼 다음번에는요 또 책이 바뀌어요. 예상문제가 바뀌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범위를 매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만큼 하면 되겠다, 요만큼 하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요만큼 해서 제가 매년 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자, 제 강의의 특징은 여러분 판서를 될 수 있으면 안 해드리고 될 수 있으면 수업에 집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판서 노트가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는데 제가 기본서를 가르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우세요 라는 건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걸 보시고 나서 저한테 질문을 하면 답은 해드리는데 제가 또 한마디 합니다. 보지 말라고 그랬죠. 왜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보지 말라는 건 절대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게 좋은 거니까 제대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복습은 언제 합니까?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이게 작년 요약서거든요. 작년 요약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요 교재가 우리 기출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은 뺐어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왔어요. 올해도. 자,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뺀 거는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 민법 같은 경우는 152페이지네요. 자, 그럼 민법에 관련돼서 요약서가 이제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작년 건데 요약서인데 기출문제 10년치가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있고 자, 그런데 이게 152페이지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집중하셔야 되냐면 제발 부탁인데 지금서부터 열심히 하려는 생각을 다 던져버리세요. 기본 강의 때는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 강의 때는 열심히 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서 저랑 같이 개념을 잡으시면 충분하고 나중에 요약서 강의할 때 그때부터 조금씩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열심히 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 나가면서 필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절대 불타오르지 마라.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핵심 강의 들어가서 이제 객관식 들어가면 그때 한 번만 불타면 된다. 그때 한 번만 불타시면 돼요.
지금서부터 불타면 안 돼요. 지금서 불타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 공부할 때 번아웃 옵니다. 진짜 불탈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발 힘을 빼셔라 지금은. 그리고 나서 민법을 즐기세요. 아, 이런 뜻이구나라고. 자, 그럼 저랑 같이 수업 들어가시도록 하죠. 자, 우리 교재 9페이지 한번 보십니다. 자, 교재 9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러분 서론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우세요. 자, 10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지워버리시고, 자, 11페이지 지워버리시고, 12페이지도 지워버리세요. 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보지 말라는 거 절대 보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는지 아는데요. 인문특강 안 들으셨죠? 인문특강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이 계시는데 인문특강은 필수로 들으세요. 제 인문특강은 기존의 기본 강의 요약 정리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을 뜯어 고치면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민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한 강의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인문 강의입니다. 기존의 1분 특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문 특강은 듣고 오셔야 됩니다. 안 들으시면 그냥 안 할 거예요. 거긴 안 해요. 우리가 했기 때문에. 기본 강의 때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배경이 튼튼하게 잡혀있다는 걸 전제로. 그래서 인문 특강일 때 뭘부터 하냐면, 자, 부부 사이는 남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이건 부부 사이는 남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들으셨던 분은 남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나 사이도 남이에요 아니에요? 남이죠. 다 남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까지 들어가셔야만 민법에 대한 배경 지식이 튼튼해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문특강은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문특강에 관련된 내용은 제 수업 중에 안 합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걸 두 번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럼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조문을 읽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민법 할 때 조문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조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행정사는 특히 조문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사가 되신 분들이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업무 영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조문을 자기가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법무부나 또는 행정안전부나 또는 공무원한테 메일로 보내서 묻고 답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문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13페이지에 조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제 36조라고 써있죠. 여러분 조문을 쓸 때는요. 제 1조부터 써요. 자, 1조, 제 2조, 제 3조 해서 제 36조까지 씁니다. 그래서 36조.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옆에 이렇게 가로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가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이 조문 내용의 제목입니다. 자, 여기 제목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보고 제목을 대충 보시면 대충 무슨 내용이겠구나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다음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라고 써있죠. 동그라미 1번 이렇게 돼 있을 때 뭐라고 있느냐. 자, 서로 약속을 했어요. 제36조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있냐면 제1항이라고 있습니다. 제1항. 요거는 이제 제가 꼭 설명을 또 드려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자, 양가로 니은에 자, 제36조 양가로 기억에 제36조라고 있는다. 양가로 니은에 제36조 제1항이라고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동그라미 1이 아니라 동그라미 2라고 쓴다면 몇 항으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제2항으로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문을 쓸 때 몇 조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하위 순서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몇 항 제1항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1항 밑에 또 번호를 붙일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1점, 2점, 3점 이렇게 해서 1, 2, 3을 쓰고 점을 붙입니다.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러분 거기 양가로 디귿 가세요. 자, 제1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조 제1항, 제2호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36조 제1항, 제2호니까 이번에 관리지역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라고 명칭을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호에 가니까 또 뭐가 있죠? 여기에 가나다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항렬이 그 밑에 있는 목차가 가나다가 있습니다. 자, 요건 뭐라고 있냐면 가목, 나목, 다목, 목이라고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양가로 기억에 36조 양가로 니은에 제36조 제1항 양가로 디귿에 자 36조 제1항 제1호 이렇게 가시고 양가로 리을에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저랑 같이 이제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조문 보세요. 제36조 제1항 제2호의 다목을 찾아보세요 하면은 다목이 바로 계획관리지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약속하에 조문을 찾아 나가시는 거죠. 자, 14페이지 가시죠. 자, 14페이지 가시게 되면 자, 로마자 2번 선의하고 악입니다. 자, 선의하기 저랑 같이 보실까요? 자, 요것도 인문특강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인문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자, 선이라는 것은 안다가 아니라 모른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악이라는 것이 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용어가 특이하게 쓰는 이유는 일본에서 넘어온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고의라고 하는 것은요, 의도적이라는 뜻이고, 과실이라고 하는 건 실수라는 뜻입니다. 자, 실수. 자, 요거 이제 인문특강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14페이지 그 정도 보시고요. 3번의 고의와 과실과의 관계도 인문특강에서 설명을 드렸던 얘기죠. 여러분, 자,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다르다고 보지만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사람을 패도 손해배상해줘야 되고 실수로 사람을 패도 손해배상해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인문특강에서 하는 얘기들은 아주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본과 베이스가 되는 것이니까 이게 얼마나 튼튼하냐에 따라서 실력이 확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래서 리걸 마인드를 잡는 게 인문특강이라서 꼭 들어주셔야 되고, 자, 그 내용이 14페이지 나와 있고 15페이지도 우리가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넘기시죠. 자, 16페이지를 가십니다. 자, 16페이지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한자권 용어를 쓰다 보니까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한글로 바꿨을 때 실제로 한글로는 법원이라고 쓰는데 실제로는 근데 한문이 전혀 뜻이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렇게 쓰는 경우하고 요렇게 쓰는 경우랑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한글의 문제점은 뭐냐면 표현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자권에 있는 걸 들여왔으니까 똑같이 읽긴 읽는데 그 내용이 달라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가루를 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원자가 뭐냐면요, 요 앞에는 요건 아실 거예요. 법법자입니다. 이게 법이란 뜻이죠. 한문으로 법. 자, 그런데 요 원자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써 있죠. 삼수변에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수원지 할 때 원자를 쓰는 겁니다. 수원지. 물이 나오는 곳. 그러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그 원인, 법이 만들어진 곳이 왜 만들어졌느냐? 법의 탄생 근거를 말합니다. 법은 왜 만들어졌냐면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법원 이렇게 딱 쓴다면 법이 만들어진 그 근원이 뭡니까? 분쟁 해결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 이렇게 해서 여기 옆에다가 한문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신다면 분쟁 해결을 위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 옆에 한문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양로원 할 때 쓰는, 죄송합니다. 자, 양로원이라고 할 때 쓰는 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일 원자입니다. 그러면 법관들이 모인 곳을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방법원 할 때 이 법원은 분명히 한글로는 법원이라고 똑같이 썼지만 요 원자를 쓰는 거고, 고등법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고등법관들이 모여있는 것이고, 대법원은 대법관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래서 모여있는 장소를 쓸 때에는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법원, 법을 만들게 된 근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16페이지를 보세요. 자, 맨 위에 법원이 있는데, 자, 거기 제목에다 한문에다만 좀 동그라미를 쳐주시죠. 아, 한문을 볼 때 법원 이렇게 써 있으면 법을 만들게 된 근원이구나. 법을 만들게 된 근원을 말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법을 만들게 된 근원, 분쟁 해결 기준이죠. 자, 그럼 로마자 1번의 의의를 보시죠. 자, 제1조 법원입니다. 법을 만들게 된 근거. 자, 민사에 관해서 밑줄 그으시죠. 민사에 관해서 밑줄 그으시고, 민사상 분쟁에 관해서라는 뜻입니다.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법률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 다음에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다. 관습법 동그라미를 치시고 조리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 이제 민법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요게 여러분들의 이제 가장 행정사가 되시는 첫 번째 단계죠. 뭐냐?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시죠. 먼저 여러분, 자, 민법 제1조의 법원은 분쟁 해결입니다. 그럼 분쟁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누군가 싸웠어요. 그럼 싸웠으면 어떻게 해결한다? 제일 먼저 뭘로 해결해 본다? 법률로 해결해 본다.
근데 법률이 없으면 해결 안 하냐? 아니죠. 뭘로 해결한다? 관습법으로 해결합니다. 관습법이 없으면 해결 안 하냐? 아닙니다. 뭘로 해결한다? 조리로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쟁을 해결을 무조건 결론은 내야 돼야 안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서라도, 조리까지 가서라도 분쟁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리가 궁금하시죠? 자, 조리, 도리, 사람의 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도리. 그러면 법률로 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해결이 안 되면 관습법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하고, 관습법으로도 해결해 보려는데 관습법도 없다. 그럼 뭘로 해결한다? 도리에 맞게 해결하면 됩니다. 자, 도리에 맞게. 자,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뒤를 넘겨보시죠. 자, 18페이지부터 보세요. 18페이지. 자, 로마자 4번에 조리가 있죠. 자, 조리의 첫 번째 줄 밑줄 그으십니다. 조리라는 뭐냐? 사물의 도리다. 도리.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재판관은 법률이 없다고 또는 관습법이 없다고 재판을 거부한다, 거부할 수는 없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뭘로도 해결해야 된다. 도리에 맞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리 정도만 밑줄 그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밑줄 긋지 말고 그냥 읽어드리는 건 그냥 읽어드리는 거고, 밑줄 그은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뭘로 해결하자고요? 도리.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자, 그 예시를 저랑 같이 볼 때 요걸 먼저 보실게요. 여러분 이제 법의 체계가 있습니다. 자, 법의 체계를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법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의 제일 위에 꼭대기가 뭐죠? 헌법입니다. 헌법이 법의 제일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헌법이 왜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죠? 국민이 그 법률 규정에 대해서 직접 뭐 했어요? 투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헌법을 투표한 적이 별로 없죠. 자, 헌법이 개정이 된다. 그럼 우리한테 물어봐요. 국민이 직접 가서 이 헌법 좋습니까? 좋다. 싫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헌법은 왜 제일 위에 있느냐? 국민이 직접 투표했다. 그럼 정당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아요. 아주 높아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헌법 밑에 뭐가 있느냐? 그럼 헌법 밑에 뭐가 있냐면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하고 달라요. 이 법률하고 달라요. 그러면 여기는 좀 이따 보시고 요거부터 정리할게요. 자, 요 법률은 뭐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국회가 만드는 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국회가 만드는 법. 자, 그러면 여러분 노동법만 있습니까? 노동법 시행령도 있습니까? 시행령이죠. 시행령은 요 밑입니다. 그럼 노동법은 누가 만들었고? 국회. 시행령은 누가 만들었고? 조금 이따가. 자, 그러면 국회가 만드는 법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민법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민법률.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형법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줄여서 뭐라고 쓴다라고 하면 법률은 줄여서 뭐라고 쓴다고요? 법, 민법, 노동법, 형법, 법이라고 쓰면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이거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국회가 만드네. 예, 법률의 법은 국회가 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가장 일반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국회가 형식적으로 제정해서 그러면 그건 무조건 법률이야. 국회가 제정해서 무조건 법률이야. 형식적으로 국회가 제정하면 무조건 법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헌법 밑에 있느냐? 국회의원을 누가 뽑아요? 우리가 뽑죠. 근데 우리가 뽑은 사람이 뭐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투표한 거예요? 간접 투표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투표한 거죠. 그러니까 정당성이 헌법보다 높다? 낮다? 낮다. 자, 그러면 이제 명령과 규칙입니다. 명령과 규칙은 누가 만드느냐? 명령, 규칙 전부 다 행정부에서 만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 있죠. 예, 거기서 만드는 게 명령과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명령은 영을 쓰고요. 규칙은 이제 써서 무슨 령. 그래서 노동법 시행령 이렇게 쓰는 거죠. 노동법 시행령, 노동법 시행 규칙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법률보다 높은 단계냐 낮은 단계냐 낮습니다. 왜? 행정부는 누가 운영하죠? 대통령이 운영하죠.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뽑아야 안 뽑아요? 뽑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직접 투표한 거예요? 간접 투표한 거예요? 간접이죠. 근데 왜 국회가 위죠? 쪽수가 많아요. 쪽수가 많으니까 국민의 의사가 좀 더 많이 반영됐다 안 됐다? 반영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긴 대통령 한 명이죠. 여기는 299명이나 있어요. 너무 많아.
좀 없애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숫자가 많죠. 그러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국민의 의사가 전보다 좀 더 많이 반영됐다 안 됐다?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누구보다 위에 있다. 대통령이 중심으로 해서 만드는 명령규칙보다 위에 있다. 요게 이제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조례. 조례는 어디서 만드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죠. 그러면 성동구 조례를 만들었다. 그럼 성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투표한 사람이 법을 만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정당성이 이거보다 높다 낮다? 낮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 정당성의 순서대로 이렇게 밑에 수직으로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헌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헌법은 최고 법질서입니다. 전체 법질서입니다. 자, 어디를 항상 지켜야 된다? 국민이 직접 투표한 뭐에 따라야 된다? 헌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법질서를 잡아주는 게 누구라고요? 헌법. 네, 그래서 헌법이 전체 법질서를 잡아줍니다. 만약에 헌법인데 그 밑에 법률이나 명령규칙이나 조례가 여기에 대해서 만약 위반하는 법을 만들었다. 위반하는 명령을 만들었다. 그럼 바로 제재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예, 항상 법의 질서를 누가 지켜주고 있다? 헌법.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판사해도 좋죠. 예,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얘기하는 관습법이 있느냐? 예, 관습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습법은 법보다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아래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이 과연 여기 법률이냐? 이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같은 놈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뭘 보여요? 관습법이죠. 관습법 말고 다른 것들을 다 뭐라고 해요?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문자로 뭐 있다?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법. 즉 문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모두 검토해서 재판에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된다. 그럼 이 법률은 사실상 법률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관습법의 반대말인 뭐를 의미한다? 성문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분쟁을 해결할 때 관습법부터 가지고 와서 분쟁을 해결한다? 성문법부터 가지고 와서 해결한다? 성문법. 그때 국회가 만드는 법률만 가지고 간다? 명령규칙 조례까지 다 끌고 온다. 다 끌고 온다. 그죠?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또 줄여서 두 마디로 불러야 되죠. 교수님들이 용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쓰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뭐라 그러냐? 법률의 법을 따고 명령의 영을 따서 또 뭐라고도 부른다? 법령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법령은 뭘 뜻하는 것이다? 성문법. 이 성문법은 여기 뭐를 의미한다? 법률. 자, 법률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법률과 명령 규칙을 즉 성문법을 가지고 재판을 해봐라. 재판을 해봤는데 없어. 법이 없어. 그럼 재판 안 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관습법을 해결합니까? 관습법. 자, 관습법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죠. 왜? 여기를 가지고 먼저 해결해보고 안 되면 이제 뭘로 간다? 관습법으로 가셔야 되죠. 됐죠? 관습법도 없다. 그럼 뭘로 해결하라? 조리. 이런 식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되셨어요? 자, 그럼 저랑 같이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걸 이제 보시고요. 자, 저랑 같이 요 사안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김씨 종중이 있습니다. 김씨 종중. 자, 김씨 종중에서 여러분 분명히 선산이 있었어요. 선산. 자, 선산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선산이 국가한테 수용이 돼서 300억이 나왔습니다. 300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종중원들이 갑자기 300억이 생긴 거죠. 나눠 갖고 싶어요. 다시 종중을 위해서 선산을 사고 싶어요. 나눠 갖고 싶지요. 자, 나눠 갖자. 나눠 갔는데 여자는 출가 외인이니까 남자만 나눠 가졌어요. 자, 남자는 종중원만 나눠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화를 내겠어요? 화를 내는 거죠. 왜 우리도 종중원인데 안 주냐? 자, 그래서 여자도 종중원이니까 보상금을 나눠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분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자, 분쟁이 생겼는데 그러면 법원으로, 즉 분쟁의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뭘부터 먼저 끄집어야 된다? 법률로 해결해본다. 여기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법만을 말한다? 성문법을 말한다? 성문법. 자, 그래서 법관이 다 끌고 왔어요. 민법, 여자가 종중원이란 법이 있나? 민법, 가족관계 등에 관한 법률, 조례, 조약, 그 다음에 조약, 회계까지, 그 다음에 뭐 모든 걸 다 끌고 와봤어요. 성문으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자는 종중원이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판결 내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성문법이 없으면 이제 뭘로 가라? 관습법. 자, 관습법입니다. 자, 남자는 조선시대 이래로 종중원이 맞다라는 관습법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조선시대 이래로 종중원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조선시대 때부터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종중원으로 안 받죠. 그러면 자 관습법을 볼게요. 관습법이 있다 야 관습법.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래. 자 관습법이 있어요. 그랬는데 자 관습법도 절대 뭐를 지켜야 돼요? 전체 법질서를 지켜야 되죠. 헌법에는 남녀평등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헌법에 남녀평등이 있죠. 전체 법질서에 반해요 안 반해요?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라는 게 전체 법질서에 반하죠. 그래서 전체 법질서에 반하네. 관습법이 있지만 이건 잘못된 관습. 뭐 조선시대 때는 맞는 관습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안 맞는 관습. 자 전체 법질서에 일치하지 않는 관습법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효력이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또 판단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로 판단해야 되겠어요? 조리로. 조리에 맞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리에 맞게 판단하면 당연히 돌이니까 자 여자도 같은 집안 핏줄이 아니에요. 종중원이 아니에요. 종중원이죠. 그래서 종중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도 보상금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습니다. 됐죠? 왜? 자 판결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문법, 관습법, 조리. 자 그러면 여러분 조리에 가면 그런 말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18페이지 가보세요. 자 전체 흐름을 쭉 보시는 거니까 자 18페이지 보세요. 자 로마자 4번에 조리가 있고요. 자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있죠. 자 거기 판례가 나와 있는 그림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여기는 없네요. 요거는 요거 없으니까 지우고 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 원문입니다. 자 원문에서 판례 번호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위에는 뭐냐? 요약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요약 정리된 부분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요약 정리. 요약 정리를 읽고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위에 부분을 읽고 여기가 이해가 안 가면 그럼 뭘로 가면 된다? 원문. 근데 여러분 요거를 읽고 나서 이해가 되신다면 굳이 원문까지 읽으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부터 먼저 읽는다. 제가 그러면 얼마나 울겠어요. 이거 정리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자 이렇게 요것부터 읽으세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시죠. 자 1번 성별의 구별 없이 그쵸 성별의 구별 없이 밑줄 그으시고 자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조리.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조리. 조리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성별의 구성원이 성별의 구별 없이 남녀 성별 구별 없이 종중원의 구성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아닙니다. 기존의 시험 문제라는 것이 전에는 여자도 종중원이 되냐가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럼 뭐가 포인트냐? 여러분 미성년자들이 과연 종중원이 될까요? 제사 비용도 못 내고 꽃감이나 빼먹는 것들은 종중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좀 우스갯소리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가운데 보면 뭐가 되면 성년이 되면 거기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포인트가 성년이 되면입니다. 성년이 되면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데 미성년자는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조리에 합당하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인데 그 밑에 읽어볼게요. 종중원의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즉 꽃감이나 빼먹는 제사비용 못 내는 미성년 빼고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도리에 합당하다라고 판례가 판시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자 여자 미성년자는 그러면 보상금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못 받았어요. 종중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하지? 나 지금 17인데 1년만 더 있으면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았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저랑 같이 민법은 추상적인 법이 아닙니다. 민법은 굉장히 구체화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랑 같이 요거 보실 건데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판서노트는요 여러분 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굉장히 그림 그리느라고 이게 좀 힘들었는데 자 여기 그래도 한번 보세요. 보시죠. 여러분 이게 법률하고 명령규칙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태생이죠. 자 원래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가 인문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데 일본에서 수입한 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독일에서 나왔습니다. 서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유럽은 왕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루이 14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짐이 곧 국가다. 그래서 이거 다 내 거 하면서 왕이 혼자 다 했어요. 다 해먹은 거죠. 자 그러면 왕이 혼자 다 해먹었는데 누구를 괴롭혔어요? 시민들을 괴롭혔다? 시민들은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시민들은 이미 돈이 다 뜯겨 먹어가지고 없어요. 국민들은
국민들은 돈이 다 뜯겨서 돈이 없고요. 그러면 누가 이제 돈이 제일 많았느냐? 자, 여기 부르주아들이 돈이 제일 많았어요. 자, 부르주아들이 장사를 해서 돈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왕은, 자, 이게 짐이 곧 이 나라의 국가인데, 자,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럼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뜯어요? 부르주아들한테 가서 뜯었단 말이에요. 그 부르주아들이, 자, 왕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 저 자식. 내가 지금 해적, 바다 건너서 태풍, 해적, 이 모든 목숨을 걸고 지금 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데, 그걸 맨날 야금야금 빼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여러분 참다가 뭐예요? 걸기를 해요. 그래서, 야! 왕탱이! 조져버리자. 해가지고 일어나는 게 뭡니까? 시민혁명입니다. 아, 시민혁명이죠. 예, 그래서 나온 게 시민혁명입니다. 자, 그럼 시민혁명을 이끌었던 게 누구예요? 부르주아들. 자, 돈이 있어서 공부도 하고 학식도 있는 부르주아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걔네들이 뭐를 장악해서 만드느냐? 국회를 만듭니다. 자, 뭐를 만들었어요? 국회. 자,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국회를 만들었죠. 국회에서 만드는 법이 뭐라고요? 법률. 그러면 얘네들이 제일 먼저 만든 법이 뭐겠어요? 세법입니다. 이 새끼, 세금 징수는 국회가 만드는 법에 의해서 징수해라. 국회가 만드는 법에 의해서 징수밖에 못해요. 자, 그래서 뭐를 만들었어요? 세법. 아, 그래서 왜 국회가 만드는 법에 의해서만 세금을 징수하는지 알겠죠? 부르주아들이 내 돈을 가져가고 싶다면 그때는 내가 만든 법에 의해서만 징수를 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세법입니다. 자, 그때 왕이 눈물을 쭉쭉쭉쭉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근데 말이야,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질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 콜레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뭐 땅이 꺼져가지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 그때 나한테도 좀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법을 절대적으로 지키겠지만 나한테도 좀 재정상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그럼 얘한테 어떤 권한을 주느냐? 뭐예요? 명령과 규칙을 그제서야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은 세법을 요만큼 요 범위 내에서 징수해라고 딱 확실하게 규정을 해주면 왕은 거기 범위 내에서 좀 약간의 융통성을 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명령, 규칙. 그래서 이게 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 규칙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되셨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왕이 가지고 있는 명령과 규칙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깊게 와닿겠습니까? 이게 바로 와닿겠습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로 우리랑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해석하실 때 무조건 법을 먼저 봐야 되겠어요? 명령과 규칙을 봐야 되겠어요? 명령과 규칙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없는 규정이면 어디를 찾아야 돼요? 법을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법을 보는 순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법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법을 왜 만들었는지 태생을 기억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명령과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시면, 자, 내가 어떤 사건을 접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진흥법 있으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행정 절차에 관련돼서 자, 이제 행정 관광안전부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메시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관광진흥법을 봐야 되겠어요? 진흥 명령이나 규칙을 먼저 봐야 되겠어요? 명령이나 규칙을 먼저 보시고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그게 없으면 뭐를 봐야 돼요? 법을 봐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를 가실 때에는 당연히 법보다는 영과 규칙이 먼저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아, 그럼 요거 태도를 아셨으니까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원래대로 돌아가시게 되면 자,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자,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민법이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만큼 늘어납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항상 국민이 만드는 뭐는 절대적으로 지켜라. 헌법을 지켜라. 이 법이, 헌법이 전체 법질서를 잡아준다, 안 잡아준다? 잡아준다.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으면, 한 명이라도 이렇게 삐적 튀어나와서 법을 위반한다 그러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역할하는 데가 어디죠?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이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고, 되게 잘하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를 대표하는 데가 헌법재판소, 그쵸? 그 다음에 여기를 대표하는 데가 바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입니다. 되셨죠? 관습법까지 여러분 다 지방법원, 대법원,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자, 그럼 순서적으로 봤을 때 여기 법률은 그냥 법률이다, 성문법이다. 성문법.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법령. 그 다음에 성문법이 없으면 뭘로 해결해라?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뭘로 해결해라? 조리.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자도 원래 종중원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지만 성문법으로 해결이 안 되더라. 관습법으로 해결해 보려니까 여자는 종중원이 아니라 관습법이 있더라. 근데 그것은 전제법수에 반한다 안 반한다? 반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로 해결했다? 조리로 해결했다. 이렇게. 그리고 꽃감이나 빼먹는 것들은 종중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사비용 못 내는 것들은 종중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되셨고요. 자, 우리 16페이지부터 정리할까요? 자, 16페이지 시험에 나오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줄을 그어드릴 테니까 밑줄 긋는 거 외엔 절대 읽지 마세요. 눈 베리세요. 자, 16페이지 가시게 되면 여러분 제 로마자 2번의 법률 밑줄 그으시죠. 자, 로마자 2번의 법률. 좀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책을 많이 써놨거든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줄. 자, 민법 제1조 법원의 법률 밑줄 그으시고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 밑줄.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맞아요. 자, 뭐도 땡긴다. 여러분 그 밑에 명령 동그라미를 치시고 규칙 동그라미를 치시고 조례와 규칙. 자, 조례 동그라미를 치시고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 조약 동그라미를 치시고 국제법규. 전부 다 성문으로 돼 있으면 전부 포함된 성문법을 의미하고 자, 성문법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법령이라고도 부른다. 법령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잡으셨고요. 자, 다음으로 로마자 3번의 관습법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습법. 자, 관습법 한번 보시죠. 여러분, 관습법은 당연히 관습이 법적 확신까지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막 공부하셨듯이 자, 이제 종중원이 남자만 종중원이라고 하는 종래에 뭐가 있었냐면 관습이 있었습니다. 즉 관행이 계속 있어 왔던 거죠. 자, 조선시대 이래로부터 남자만 종중원이라는 관행이 있었고 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맞아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라고 법이라고 법적인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그 남자만 종중원이라는 것도 뭐가 될 수 있다? 관습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죠. 관습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리고 법이라고 인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건 누가 봐도 바뀌지 않는다. 누가 봐도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법적 확신까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가번을 보시죠. 자, 가번에 보시면 의의가 있습니다. 관습법의 의의. 첫 번째, 자, 관습법 밑줄 그으시고요. 자, 사회에 거듭된 관행. 자, 관행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관행이라는 요건이 하나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자,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아, 이건 법이야 라고 하는 인식. 요 2번. 자, 1번과 2번을 가졌을 때 비로소 관습법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그 밑에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거나 강행된다고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 가시죠. 자, 선생님, 요 관습법은 누가 입증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법이니까. 자, 누가 입증한다? 법관이 입증합니다. 법관, 다시 말해서 법원이죠. 법관들의 모임인 법원.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세요. 입증 책임, 당사자의 주장 입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한다. 법원이 직권 밑줄 그으시고요. 여러분 그때 한문을 보니까 물 숫자가 보이십니까? 모일 원자가 보이십니까? 모일 원자죠. 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거 법이야 하고 끌고 온다는 거죠. 여기 있잖아. 그 지방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아, 성문법을 다 뒤져봤는데 없어. 근데 관습법이 있더라고 하면서 누가 끌고 온다? 법관이 끌고 옵니다. 법관이. 관습법이 있더라고. 조선시대 이로부터 남자만 종중원이라는 관습법이 있더라고.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법관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 시험에 안 나오니까 X 치시고 자, 3번으로 가시죠. 자, 2번은 X 지어서 보지 마세요. 17페이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위에 3번 보세요.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입니다. 자, 효력 부정. 자, 여기서부터 저랑 같이 보시죠. 자, 법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건데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자체적으로 효력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뭐냐? 관행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법적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여자도 종중원입니까? 여자는 종중원이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을 했을 때 여자도 당연히 종중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제 법적 확신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그래서 여자는 이제 제가 이런 판례를 얘기 안 하고 여자는 종중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거의 요즘에 80% 가까이 손을 들어요. 그러면 여자도 종중원이다 아니다. 종중원이라는 확신이 생겼죠. 옛날처럼 조선시대 이래로부터 여자는 종중원이 아닙니다라는 확신이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 관습법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사라지죠. 법적 확신이 없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가번의 요건의 흠결입니다. 제목의 요건의 흠결. 몇 번 요건이 흠결된 거죠? 2번 요건이 흠결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세요.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 윗줄 그으시고 관습법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우측에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이건 법이 아니야. 이젠 더 이상 그건 지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면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쭉 밑줄 그으시면 되겠어요. 자, 나번에 다음입니다. 자, 나번에 성문법과 관습법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성문법이 있으면 관습법을 따져야 되겠어요? 성문법이 없으면 관습법을 따져야 되겠어요? 없을 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뭐냐면요. 자, 이런 법이 생겼습니다. 2001년도에 생겼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겼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천하장사 말하는 거 아니고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죠. 예, 그 장사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법률이니까 당연히 누가 만들었겠어요? 국회. 예, 좋습니다. 자, 원래 남의 땅에다가 묘지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됐어요. 그걸 가지고 20년 동안 남의 땅에 묘지를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땅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몇 년? 20년. 와, 그러면 남의 땅에다 일단 뭐 하고 와야 되겠어요? 묻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마을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뒤에 야산이 누구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거기 사람한테 소유를 허락받고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사를 모시는 게 우리의 미풍양속이다 해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묘지를 쓰는 건 뭐라고 못했어요. 그럼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그 주위의 땅을 쓸 수 있다. 20년. 자, 그럼 몇 년만 버티자. 20년. 20년만 버티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땅이 산마다 묘지가 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묘지가 있는데 내가 땅을 그 묘지를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묘지를 쓴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 산에 딱 가보니까 오늘 묘지가 와 있어.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찾아서 옮기라고 얘기해서 합의하에 옮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게 연락이 안 닿으면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거리에 지나는데 여러분 물건이 떨어져 있어요. 연락이 안 닿아요. 이건 내가 가지면 돼야 안 돼요? 연락이 안 난다고 내가 가져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의 땅에다 묘지를 쓰면 그때는 옮길 수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땅 소유자라지만. 그럼 여러분들의 건물에 누가 무단으로 와서 침입해서 살고 있어요. 내가 가서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어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이 소유권의 개념이 이렇게 희박해서요. 그러면 누가 내 집에 들어와 살고 있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가 내 집에 살고 있으면 내가 거기 걔 집에 들어가려면 내가 그 법적인 절차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쫓아내요. 그래서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요,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이거 얘기를 해줘야 되나? 사람이 이렇게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자, 무단으로 들어가 살아요.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제 소송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럼 3년 정도는 살 수 있어요. 3년이 지나면 소송이 끝난대요. 그럼 몇 년 동안은 살 수 있어요? 3년. 그래서 집주인이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대요. 왜? 들어와서 살면 그때서부터 머리가 몇 년 골치 아파져요? 3년. 근데 내쫓으면 되잖아요. 그럼 내쫓았어요. 3년 후에.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무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다. 이게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 그럼 보세요. 자, 남의 내 땅에다가 분묘를 썼어요. 마음대로 치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20년 지나면 이런 게 있었어요. 분묘기지권이라고. 분묘를 내가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있는데, 자,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생겨요. 그럼 내 분묘니까 마음대로 왔다 갔다 제사하려고 사용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남의 땅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산들이 멀쩡한 산이 없는 거예요. 다 분묘가 있어서. 그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어요. 자, 법률로 만들었는데요. 성법법으로 만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제부터는 분묘는 취득시효 인정 안 된다. 분묘는 이제 취득시효 인정 안 된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분묘는 취득시효를 인정해야 되겠어요? 인정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드는 게 남이 함부로 와서 분묘를 심어서 갖다 치워라 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 2001년도에 실행이 됐는데 그럼 2001년 전에 분묘를 만들었던 건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문법을 만들었죠. 성문법에선 몇 년부터 취득시효가 인정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2001년. 그럼 2001년 전에 분묘는 취득시효가 인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법률의 규정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2001년 전에는 규정이 없죠. 2001년 이후에는 규정이 있죠. 2001년부터는 분묘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된다고요. 그럼 2001년부터는 취득시효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2001년부터는 취득시효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기를 이거죠. 2001년부터는 취득시효 인정 안 돼.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럼 2001년 전에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법률이 있으면 법률에 따르고 법률이 없으면 뭐에 따른다? 관습법. 2001년도는 취득시효 인정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성문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취득시효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2001년 전에는 취득시효는 인정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법이 없죠? 법이 없으면 판결 안 해요?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 뭘로 판결해요? 자, 관습법으로 옛날부터 취득시효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됐죠? 그러니까 2001년 전에는 여전히 분묘를 쓴 사람, 2001년 전에 분묘를 쓴 사람은 20년이 되면 취득시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근데 2001년부터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자, 그럼 보세요. 저 분묘를 20년 동안 지금 가지고 있는데 취득시효가 인정 안 된다고 해서 판사님 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 몇 년도에 분묘를 만들었어? 2002년도요. 자, 그럼 분쟁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분묘기지권이 있느냐 없느냐? 분쟁이 생겼죠? 그럼 판사님은 해결한다 안 한다? 해결한다. 뭘로? 법률. 법률을 보니까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 그럼 너는 또 뭐냐? 저도 분묘기지권 때문에. 넌 몇 년도에 분묘를 썼냐? 1994년이요. 자, 그러면 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법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법이 없으니까 뭘로 해결하자? 관습법. 관습은 옛날부터 분묘기지권 인정했다 안 했다? 취득시효. 인정했다. 그러니까 얘는 인정이 되고 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왜 인정이 안 되죠? 뭐가 있기 때문에? 성문법이 있기 때문이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법령이 있기 때문이죠. 법령이 있으면 관습법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법률이 없을 때 뭐가 인정된다? 관습법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나번에 성문법과 법령에 저촉한다. 밑줄 그으세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자 저촉이 된대요. 그럴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학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양가를 1번 X 치시고 양가로 2번으로 가십니다. 판례 가시죠. 관습법은 밑줄 그으시고 자 우측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성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제1조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해서 열을 세우면 뒤쪽에 열후. 즉 열을 세우면 관습법을 앞에 세워요? 뒤에 세워요? 뒤에. 그 다음에 얘가 있을 때 얘는 쓸 수 없고 얘가 없을 때 얘가 보충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열을 세우면 뒤. 안 그러면 보충적, 열후적, 보충적 성격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종래 관습법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인정했습니다. 20년 동안 20년이 지나면 취득을 인정해줬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이 인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법령에 뭐 한다? 저촉되기 시작했죠. 예, 그렇게 보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판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냥 재미삼아서 보세요. 자, 다음 가시죠. 자, 18페이지 가시면 다 헌법의 저촉입니다. 그쵸, 여러분? 이제 세 번째는 뭐라고요? 헌법의 저촉. 자, 그럼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관습법의 효력을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관습법의 효력은 첫 번째, 법적 확신이 없어졌다. 관습법이 아니다. 아니다. 두 번째, 법령에 저촉되면 관습법이 아니다. 아니다. 헌법의 질서에 반하면 관습법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1, 2, 3 책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헌법에 저촉되면 관습법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답번에 헌법의 저촉 제목에 밑줄 그으시죠.